Airline of the Year. The winner is Asiana Airlines. 하늘 위의 노벨상, ATW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대한민국 민항 역사 60년의 큰 획을 긋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피부 트러블 걱정 쏙 들어가라. 에이디파인 클리어 스팟. 안티에이징. 나이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안티에이징이죠. 저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많이 웃고 피로는 그날그날 풀고 전 항산화제가 된 아로나민 C+를 먹어요. 정말 좋아져요. 파워가 높으면 연비가 안 좋다. 아니다. 연비가 좋다. SUV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다. Sorento R. Haptic Pop. Razor Look. Xperia. T Omnia. 오직 T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강의 드림팀. 요플레 맛있는 제로 가벼운 제로 요플레 지방이 제로 걱정도 제로 요플레 맛있으니까 가벼운 당신에게 좋아요. 요플레 오리지널 제로. 눈 한 색이 약해. 원하는 색이 뭐야? 한눈에 다른 색깔. 맥스처럼. 이거였어? 맛있다. 맛있는 맥주 맥스. 맥스. 감정 메마르니 드라이 트라이 촉촉 미에로 큐티펜. 피부 메마르니 드라이 트라이 촉촉 미에로 큐티펜. 어떡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딸기가 울고 딸기를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우네. 얘들아 미안해. 블라스트! 과일만으로 아쉽다면 블라스트. 공정이 표준 약관을 지키고 행사 보증까지. 프리드만의 약속이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행사를 하시는군요. 상주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이죠. 1588-6660 프리드. 범이야. 네? 인생이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도 이겨야죠. 느긋하게 폭포 구경도 하면서 말이지. 크면 죽기 살겨. 그러다가 이렇게 폭탄 같은 거 한번 먹어주면 마리오 카트 위. 이게 웬 떡이냐. 연료를 절약하는 타이어가 나타났다. 줄일 건 줄이는 게 내 스타일. Get your style. Como Tire. 새로 나온 도브 스플래시 바디워시. 복숭아와 화이트 진저 향으로 생기있고 촉촉하게. 도브 고 프레쉬. 참 쉬운 무료 쇼핑법. 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요. 이렇게 들고 나오면 됩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쇼만 하면 옥션에서 무료 쇼핑. 여긴 아닙니다. 쇼하면 된다. 쇼. 낮엔 낮대로 후루룩 뚝딱. 밤엔 밤대로 후루룩 뚝딱. 낮이나 밤이나 후루룩 뚝딱 후루룩 국수. 문제없어. 백화점 나와도 기름값 올라도 새 식구 들어도 내일 모레 은퇴해도 알리안츠가 있으니까요. 내 인생의 자신감 알리안츠 생명.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특별토론 사회를 맡고 있는 UBC의 서익만입니다. 매년 5월이면 진화 해변에서는 울산급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 성황리에 끝이 났는데요. 이 대회로 진화 해변이 해양 스포츠 명소로 명성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UBC 특별토론, 오늘은 국내외 해양 스포츠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화 해변이 마리나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스포츠의 전진 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용인대학교 관광학과 김천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대한요트협회 신민보 외양 세일링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지삼업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프로 윈드서핑 선수협의회 지미 디아즈 회장 나오셨습니다. 터키 출신의 윈드서핑 선수이자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사라 쿠바트 나오셨습니다. Thanks for being with us.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리나 또는 마리나항, 마리나 스포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 승용차의 주차장이 필요하듯 해양 스포츠 활동에는 각종 보트를 개를 보관시킬 수 있는 마리나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마리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네 가지의 기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한 곳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숙박하고 즐기고 건강을 다지고 하는 다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 두 번째는 고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블루오션 산업의 장이다. 세 번째는 마리나가 있는 곳에 지역 주민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 일자리도 제공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네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중 하나는 역시 이제 그 계류장이니만큼 보트 계류, 보관, 이동에 따르는 기본 시설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각종 레스토랑이라든지 등 해서 이 편의 시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그 초보자 강습장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 문화 시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가 한 6개월 정도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비수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는 마리나 경영자에게는 사실상 끔찍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양 스포츠와는 관계가 없지만 마리나 배후지에 보트 수리소라든지 혹은 또 롤러코스터, 바이킹 등에서 일반 위락시설도 해서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기능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마리나다. 결론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마리나는 보트 계류 보관을 통해서 경영 수익을 올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된다. 그럼 그 규모의 경제는 대개 한 300척 정도는 계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적어도 경영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위원장님은 뭐 제가 듣기에 한 30년 이상으로 보트를 즐겨 내어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동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마리나항이 왜 개발돼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요? 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리나라는 건 배를 정박하는 곳입니다. 이 정박하는 곳이 있어야만이 이 해양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많은 자원이 지금 놀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다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해양 스포츠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약 50만 대의 요트가 지금 지구상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요트들이 정박할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그래 되면은 하나 관광 자원도 되고 또 지금 올림픽에 금메달 11개, 아시안 게임에 16개, 전국 체전에 6개, 소녀 체전에 3개 이런 엘리트 쪽에서도 이 요트가 큰 곽강을 받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남해안 시대에 울산, 진화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 교수님이 아까 잠깐 언급은 계셨는데, 근데 우리나라 항구라는 게 대부분 보면 이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또는 관광객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어업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어업하고 관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고 미래적 가치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날로 어획량은 감소가 되고 또 어민들은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동안에 그 고기를 잡는 남획하는 방식의 그 어업보다는 뭔가 이 레저를 겸한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산업을 발전을 시켜서 어민들이 직업 전환의 기회도 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은 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그 해양 시장을 우리가 놓고 크게 보면은 약 그 해운이라든지 또는 해양 에너지, 해양 관광 산업 등 해서 약 20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해양 관광에 해당되는 분야가 머린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해양 관광, 또 요트보트 생산 산업 또는 크루즈 산업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해양 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의 그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쌍끌이 어선단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해양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큰 그물을 크루즈 산업과 요트보트 생산 산업이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요트보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또 그 지역 또는 국민들의 복지적 차원에서 바다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그런 추세고 또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요트보트 산업을 우리가 이런 울산과 같은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실험을 한다면은 국가를 위해서나 또 울산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기여가 되는 분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 교수님, 이 요트보트 산업이 미래 가치가 높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아까 말씀 좀 전에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촌의 관광을 잘 접목해서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요트 인구, 해양 스포츠 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게 기본적으로 근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시 그건 파운데이션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천중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마리나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그 공간이 어민들이 갖고 있으니까 하는 이제 그건 이제 풀어가는 해법의 이제 문제일 것 같고 파운데이션 부분은 역시 이제 대중화에 대한 해법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대중화는 3대 요체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 이를테면 강사가 양성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설이 이제 마리나가 조성이 돼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울산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물론 저희들 대학 같은 경우는 해양 스포츠 학과에서 강사가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울산 지역에도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 관련 학과에서 요트나 윈드스핑 혹은 스포츠 잠수 등 해서 해양 스포츠 과목을 상당수 신설하고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강사를 울산 지역 자체에서 양성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도우미의 양성도 역시 울산 지역 대학에서 관광학과에서 해양 관광에 관련되어지는 과목을 조금 신설을 해서 해양 관광의 마인드를 가진 도우미가 양성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시설의 문제입니다. 역시 마리나는 조금 전에 우리 신민보 부회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진화 해수욕장이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는 울산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마리나는 크게 이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역을 기수 지역이라고 볼 때 강 쪽은 강마리나라고 편의상 구분을 하고 바다 쪽은 해양마리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화 해수욕장은 오른편에 해양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는 적지가 있고 또 왼쪽에는 회야강이라고 하는 한 4km 정도 수심이 한 3m 정도 확보가 된 회야강이 있고 이래서 이 회야강을 중심으로 강마리나도 조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정책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설을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과 자원은 풍부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대중화에서 이제 요체가 되는데 청소년 단위부터 이 해양 마인드를 교육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해양 수련원이 회야강 하루에
각 마리나를 중심으로 조성이 돼서 해양강을 중심으로 이 카누나 또 혹은 이 래프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돼야 되겠고 또 해수욕장에는 시민 해양 스포츠 체험센터도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Next, Jimmy, your plans. I heard that you will visit Gina beaches several times, so I guess you have the chances to look around the Gina beaches. What is the merit of Gina Beach as a marine sports mecca? Well, I've been fortunate enough now to visit Gina Beach, I believe, about 5 times. The perfect thing about Gina Beach,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Gina Beach is that it has a very good natural, it's a very good natural amphitheater. There's a very long beach. There's very easy access to the beach. The natural conditions there are very good for windsurfing and to practice other marine sports.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biggest merit that Gina Beach has is its environmental conditions. It's a very good natural beach with good conditions to access the water, good conditions to enjoy the water and allow for marine sports. Okay, one more question. The two professors said the national income grows, the more people want to enjoy the marine sports. What about your thing? Yeah, this is, you know, marine sports are a very natural sport. Windsurfing, for example, is a very ecologically friendly sport where we don't use fuel. We're just being driven by wind and the power of the ocean. So this is a very natural, good sport, benevolent for the environment. The more people that practice this, then it's a very fun, dynamic sport, and the more you see people doing this, the more it's going to attract people. And I know from practicing windsurfing for over 25 years, it's a very addictive sport. So my hope is that Gina Beach will grow, will become a mecca of windsurfing and other marine sports, and we'll be able to attract people, for example, from Ulsan City, from Seoul, university students, younger students to come over, because once they see what a good sport it is, they're gonna want to keep enjoying it. It's going to bring more and more people together, hopefully bring families together, and it's also a sport that can be enjoyed by young and old. Thank you for your tips. 심 위원장님, 지금 지미 디아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접근성이라든가 긴 해변들이 머린 스포츠에는 굉장히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국내 매니아 입장에서 좀 진화 해수욕장 또는 해변이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동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진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이라든가 환경적 접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리적 조건을 봤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부산이 한 350만, 울산이 한 110만, 그 다음에 동부 경남 이렇게 한 700만의 인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건에서는 아까 지상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천혜의 장소라고 봅니다. 특히 울산의 전체를 봤을 때, 해안을 끼고 봤을 때는 진화가 가장 파도라든가 또 빛이라든가 강, 이런 섬,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적 요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육상으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 대마도,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부산, 통영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요건도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만 조금 더 보강을 하면은 천혜의 요건이 된다고 보고, 그 입지적인 조건은 다른 어느 도서지방보다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더 설명하신다면요. 네, 우선 동호인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해양 스포츠 활동 공간의 이제 자연 환경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수질부터 시작해서 수심, 그다음 초속 간만의 편차, 그리고 바람의 강도, 이런 등에 걸쳐서 진화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진화는 장점이 보호포트 풍력 등급 3에서 5등급 정도의 바람이 늘 불기 때문에 윈드스프링이든 셀크루즈 요트든 세일링하기 조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지리적인 측면은 앞서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강 마리나를 조성하든 해양 마리나를 조성하든 조성할 수 있는 좌우편에 해수욕장 좌우편에 적지가 있다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해양 마리나 예상되는 그 공간의 경우에 제가 그 여러 차례 이제 돌아봤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해양 마리나의 난점이 뭐냐면은 방파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두 번째는 준설비가 연중 몇 번 정도 준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자연재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가. 이런 측면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다뤄본 그 적지의 경우에는 이미 그 외곽 방파제 공사가 다 돼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문헌들을 조사를 해보면 가령 100억 정도 마리나를 조성하는데 경비가 투입된다면 그 중에 약 한 50억이 방파제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진화는 이미 인근에 방파제 공사가 되는 항이 있습니다. 안에 폰툰 시설만 하면 되니까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에 대단히 매력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거기에다가 회화강이 또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홍수기에 모래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래가 반대편에서 되기 때문에 이 모래나 이물질이 이 항에 침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준설도 거의 5년이나 10년만 하면 해도 될 정도로 경상경비에 상당한 유효한 요소가 된다. 또 거기에다가 그 항의 입구부가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이 입구부가 동쪽을 보고 있는 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산의 수영 요트 경기장도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태풍이 1년에 한 2차례 부는데 이 태풍이 주로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후보지의 경우에는 동쪽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만호로 쌓여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지가 있다. 거기다 접근성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그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5대륙 23개국 138개 마리나를 대상으로 가장 그 마리나의 영업이 잘 되는 요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한 승용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15km, 도심에서 15km에서 한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의 마리나가 가장 영업이 잘 되더라. 자, 그렇다면은 울산 도심에서 진화의 해수욕장은 적어도 15km의 범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최적지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 교수님 굉장히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또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통영이라든가 부산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조선산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요트 제조 산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주상욱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해양 관광, 해양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리나가 필수 시설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마리나 시설 중에 육상 시설에 해당되는 그 시설들이 주로 요트 보트를 정비하거나 또는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샵이거나 또는 배우지에 이런 부품 공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트나 보트는 대략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만약 마리나가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면은 3만 개의 부품 공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점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울산 또는 진화 마리나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울산의 독특한 그 산업 구조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울산은 그동안에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또 금속 공업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은 바로 이 여기에서 훈련된 인력이나 퇴직 인력들을 바로 보트 산업에 전환을 시켜도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의 아주 독특하고 좋은 그런 호조건을 가지고 있고 단지 우리가 이것을 초창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수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100만 인구가 결코 적은 그런 인원이 아니고 우리가 오클랜드에 보더라도 또 부산권하고도 상당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면의 바다인 한국 입장에서
모든 곳이 마리나 적지로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울산의 진화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유례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에서 규모를 좀 더 크고 크게 확대를 해서 요트 산업 클러스터 정도의 그런 규모로 아까 말씀하신 이 경제성 있는 그 마리나의 규모를 300척 혹은 250 선석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규모 이상으로 관광 산업과 잘 조화를 시킨다면은 산업과 관광과 또 해양 시장이 같이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조건을 우리 울산 진화 마리나가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초창기에 이런 그 해양 시장으로서의 그런 접근을 위해서는 이런 해양 스포츠가 사실 먼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해양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할 때 구경꾼들이 많아야 사실은 신이 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또 진화 해수욕장이 사실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이 많이 와 있는 그 관광객들 사이에 연근해에서는 윈드서핑을 하고 약간 원근해에서는 요트나 보트를 탄다면은 이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 지방도시로서는 요트 보트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최적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arah Kubat, I know you are the information director of Turkish. Yeah, I'm sorry. Turkish information director of Turkish. Yes. Okay. I'm sure that you have traveled many countries. Yes. And many famous sites of the marine sports. Could you take some examples of marine sports meccas in foreign? Yeah. And talk about merit and demerit. Yeah. I want to give an example from my country, from Turkey, not going to other places, but where I start to windsurf is Alaçatı. It was a small village when I was like 15, 16 years old, and windsurfing was also very in the beginning level at that time. And this place had a small industry. But after a time, windsurfing starts to be more popular there. And also we had this PWA event in Alaçatı, and then also the media attention was created there, and this made the popularity more. Since then everything was very good going for Alaçatı, but after a time, when it is very, very popular, they started to make some constructions there and new projects, and I think the government was not controlling very good what these people were doing there. And this started to damage the nature of Alaçatı because it has very nice wind, it still has the flat water, everything, but the wind was the first reason people starts to come there. But with these constructions that damaged this thermic wind, which also Gina Beach has, I think. And so windsurfing is still there and still popular, but for most of the windsurfers, we started to look also new places. So I think the government must be very careful when they do things like that to control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not to damage the nature. Okay, thank you. 아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진화가 자연적인 여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진화 역시도 컨트롤하는 부분. 그런 개발 여건이나 인프라 부분을 좀 더 보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각 지자체들이 지금 이 요트 산업 내지 해양 스포츠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경남은 산업과 관광 쪽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와 전남은 문화와 관광, 그다음 부산은 스포츠를 하다가 지금 관광 쪽으로도 좀 많은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진화는 어떤 특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휴양과 관광 쪽으로 접근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지금 그 정부에서 약 88개의 그 마리나를 건설하기 위한 입안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진화 마리나도 그 거점 마리나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을 접근하면은 좋은 기회가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축제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의 유치와 또 요트 협회 관계 기관들의 활성화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교수님 금방 뭐 답변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비단 울산뿐 아니고 제주, 뭐 부산, 통영 이게 다들 이제 지금 뭐 해양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다들 윈윈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울산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울산이 어떻게 큰 방면으로 특화를 해서 울산 역시도 살아남고 뭐 거듭 성장을 하고 부산, 뭐 통영, 제주 공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난해 9월 기준 국토해양부에 제주도를 포함하는 각 지자체가 마리나를 조성하겠다고 신고한 곳이 171개소입니다. 물론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입지 여건이라든지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등등 몇 가지 고려 요소를 넣고 이 옥석을 가리겠습니다. 이제 옥석을 가리는 데 있어서 우선은 조금 전에 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트쇼 이 장비 전시 산업을 이미 상당한 의미를 두고 내달 초에도 지금 곧 보트쇼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또 통영은 국제 요트 대회를 지금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진화는 지금 올해 5회째 이제 PWA 세계 윈드스핑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윈드스핑 대회는 결국은 진화라고 하는 인지도를 국내 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한 아마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높아진 진화의 인지도를 바로 마리나 산업으로까지 연결주는 작업,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지역에 있는 유지 여러분들이 명망가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아까도 김천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지금 마리나는 어차피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니까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광역권 마리나의 규모를 가질 수 있는 범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강사와 도우미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관련 대학에서 지도자를 지금부터 양성해 나가야 된다. 역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마리나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마리나의 풍경은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 제안컨대 진화만이 감상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한옥의 풍경을 그려낸 마리나 풍경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모습을 가지고 마리나 풍경을 그려낸다면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마리나 풍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봐져서 진화의 경우에 만약 마리나를 조성한다면은 한국형 마리나라 그럴까요? 이런 그 마리나를 한번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해외 가보니까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풍광이 좀 연출되기도 하던데, 김 교수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기로 이제 휴양과 관광, 울산에 이렇게 특색을 가져가고, 우리 지 교수께서는 아마 이제 한국적 그 냄새가 훨씬 나는 그런 마리나항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김 교수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울산에 이제 고래축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뒤에 가면 병풍처럼 또 영남 알프스가 있고, 울산에 관광 자원이 보기도 많고 또 인근에 부산도 있고 경주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마리나항을 위해서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관광 산업의 경쟁은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냉혹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게 경쟁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 이것이 2등, 3등에 머무른다면은 새로운 1등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든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마리나를 통한 관광산업 전반의 그 활성화인데, 이 마리나와 관광산업의 관계는 첫째는 우리같이 새롭게 마리나를 건설하려고 할 때는 상당한 그 비용이 사실은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산술적으로는 이 최초 투자비를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지 유일한 검증된 방법이 관광산업과 함께 이것을 운영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세계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진화 마리나도 가장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중소형 관광산업,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특히 워터프론트 호텔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화목 교수께서 아주 두 가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결국은 인력의 질이 좌우할 거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한국적 특색을 갖고 있는 마리나를 우리가 초창기부터 설계하지 않은 대단히 아주 탁월한 그런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와 함께 관광산업 자체도 이런 격조와 품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관광객들이 소비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예를 들면 진화 마리나에 요 세일링을 하기 위해 왔던 관광객이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영남 알프스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영남 알프스에는 펜션이 경영 활성화를 이룩할 수가 있고, 또 영남 알프스에 왔던 분들도 1박 2일 이상을 사실 산속에 머물기는 힘듭니다. 지금 관광객들의 세계적 추세는 동적 관광이고 또는 체험형 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마리나로 내려와서 세일링을 하거나 해양 스포츠를 즐긴다면은 양쪽 산업 분야가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의 각 해양 선진 국가들이 마리나를 통한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Jimmy Diaz, you said you have visited 5 times Jina beaches. I'm sure you have experience in Jina, many experience. What is the weak point of Jina, and what should be done in Jina Beach to be developed as a good marina sports mecca? I think there's two different things here we're talking about. One of them is as a sports mecca, and the other one is as a marina. Jinha Beach is a very interesting place because it's basically comprised of 2 bays. One bay is where we practice the windsurfing, and the other bay is the River of the Mouth. I believe the intent is to create a marina at the River of the Mouth, which is naturally where you would want the marina because it's the most protected area on Jinha Beach. So I believe what's important is to separate the two also. You want a place where you can practice sports such as windsurfing, which is free of yachts and free of boats. You don't want the two to come together. You want a place that's without jet skis, without motorboats, when you're windsurfing or practicing a lot of marine sports. So naturally, Jinha Beach is set up this way, so I think it's a very good natural setup. In terms of marine sports, it has everything you need as a place to practice good marine sports. It has the beach, it has the wind, it has very nice water conditions, and it has very easy accessibility to the beach. So these are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And on top of it, it's very close to Ulsan City, which is a major metropolitan city here in Korea. So there's access for a lot of people to come. So I think naturally this is the kind of place that you're looking for when you want to establish something as a mecca for marine sports and as a place for a marina. So I think to me, this is the perfect place for it. Okay. What about Sarok? What about you? Yeah, I think the same things, but also I believe it is very important for people to try something instead of only watching. To trying is so important. To doing it, personally. So I think it would be very nice to have there some windsurfing schools for beginners, for students, and surfing. To begin there to windsurf, which in my country it's like that, and also to practice the sport. So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it also. Jimmy Diaz, do you have anything to talk about this? Well, I think right now Jinha Beach is in a position where it can grow and become a very important center for marine sports. I'm hoping, as chairman and president of the PWA, I understand that the PWA is promoting windsurfing on an international level, but we also understand that this is a vehicle, used as a vehicle to promote an area. We really hope that through the use of the PWA, we're able to promote Jinha Beach not only here in Korea, but also worldwide to attract attention.
And what we hope to create is a tourist industry for marine sports here in Jinha Beach in Ulsan City. So we really hope that that the government here and the forces that be, with the help of the wisdom and advice of honorable gentlemen like on this panel, that a very good mecca for marine sports can be created, and we hope, PWA hopes that we can help in this aspect of it. So I really hope this becomes a success, and we're honored to be able to come over here and be a part of it.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두 외국인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이제 그 트렌드 같아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또 뭐 1차 사원인 어업 같은 부분이 관광산업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그 해양 스포츠는 아마 필수적인 것 같고 아마 이 큰 건 대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시간이 조금 있고 해서 우리 지 교수님, 지자체에서 어떠한 그 인식을 갖고 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 관광 또는 해양 스포츠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든 그 지미 디아즈 회장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통적인 수상 강국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게 수산업이 60, 70년대 번성을 했습니다. 80년대 접어들면서 또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60년대 말경에 해양관광이라고 하는 마린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성립되기 시작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자원이 고갈되고 연안이 오염되고 이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그 어민들의 농가 밭이라 할 수 있는 연안의 이 수산 양식장들이 이제 과거의 그러한 1차 산업의 기능이 이제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최근에 해양 스포츠가 중심이 되는 해양 관광 또 마리나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까운 장래를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뭐냐, 그 착목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171개소의 마리나를 각 지자체가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해양관광이 곧 가까운 장래 먹을 거리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자체가 인식하고 있다. 그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뭐 관광이 이제 국내 관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해양 스포츠 쪽, 해양 관광에 전공하고 계시니까 일반 관광하고 해양 관광 구분 좀 해서 해양 관광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관광 산업을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은 지금까지 그런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내륙 관광하고 또 바다나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관광으로 아마 대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동안에 삼면이 바다인 주요 장점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남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주로 내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관광 산업을 증진하려고 해도 관광객들한테 선택권이 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왔던 차제에 지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10대 기간 산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관광 산업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해양 관광 산업의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은 감자뿌리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산업이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고 국민 복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쪽 발전을 서둘릅니다만은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땅한 성장 동력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또 해안선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가능하면 마리나를 통해서 그 지역 발전을 기하려고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마리나가 이 뭐 주간 항해라고 합니다만은 데이세일링 하는 낮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마다 마리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고, 또 그게 있어야 같이 발전을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중 하나가 마리나를 통한 관광 산업인데, 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 시장이라든지 산업 구조 측면에서 우리 울산과 같은 데는 좀 더 규모를 좀 키워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배후 조건을 갖고 있는 지방은 사실은 비경제적인 투자를 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한국의 앞으로의 그 마지막
그 기회랄까 또는 우리 조상이 남겨준 이 천혜의 바다는 2,600개의 그 항구와 또 3,000개의 무궁한 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는 내륙에 있는 지리산이나 설악산은 알프스나 히말라야에 비해서 사실은 큰 경쟁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600개의 항구, 삼면의 바다, 3,000개의 섬은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독특한 장점을 갖고 있고 아주 짧게는 중국 관광객들한테 사실은 내륙에 있는 자원을 갖고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해의 아름다운 바다는 중국 관광객들을 상당히 만족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 울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마리나가 570개나 되는 그런 세계적인 해양 강국이고 요트 인구가 많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왜 여름에 이 한반도에 안 들어오냐 이거죠. 이거는 한 가지 단순한 이유입니다. 배를 대할 수 있는 마리나가 2,600개 항구나 있으면서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울산은 일본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관광 산업을 개발해야 되고 그중에 특히 우리 이 펀더멘탈의 좋은 장점을 살려서 크게는 슈퍼요트에 집중을 하고 과거 우리 조선 산업이 크고 값비싼 선박을 파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작고 비싼 선박을 팔아야 됩니다. 슈퍼요트 산업을 증진시키고 이쪽 내수 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스포츠 인구를 저변 확대를 넓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화 마리나를 잘 고려하시는 게 울산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발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 위원장님 우리 주변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아까 우리 지미 디아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윈더스핑을 통해서 아마 본인들은 그 세계 관광 산업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요트 매니아들께서도 국내 해양 관광 산업을 위해서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벤트 쇼라든가 자동차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레이싱 쇼도 하던데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 동호인들께서도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진국에 보면은 요트 대회를 유치한다. 이건 좀 더 클럽 차원에서 합니다. 이게 민간 클럽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저변 확대가 약하다 보니까 관 위주로 많이 하고 또 그런 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예를 보면은 지금 윈드스핑 대회만 열리고 있는데 마리나가 설치되면은 다른 요트 대회도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나는 왜 보면은 해변의 품질 개선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워터프론트 개념을 도입시켜가지고 진화를 개발시킨다면은 많은 돈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자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수월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선이 많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 어항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PC 리나라케가 PC 플러스 마리나 이런 어떤 단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떤 걸 하면은 제도를 도입하면은 아주 수월케 이 마리나를 간이 마리나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요트는 제가 부산에서 요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데이세일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 내지 6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요트 하바가 있어야 됩니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연계하다 보면은 윈윈 될 수 있고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토론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거나 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말씀 있으시면 우리 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지금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화해수욕장은 수심, 수질조차 또 해양스포츠 활동 공간의 이 자연적 조건 그리고 해양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 또 여기에다가 또 민간 사업자들이 쉽게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 조건도 대단히 양호합니다. 거기에다가 접근성도 대단히 우수하고요. 또 더더욱이 우리 지역에 아마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길보 이용과 같은 이런 지역의 인사들이 적극 앞장서서 해양 스포츠 활성화에 나서는 것도 대단히 유효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 진화해수욕장 한가운데에 수산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산 양식장이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한 해양 스포츠의 활동 공간으로서 육성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앞으로 마리나 개발업자는 사업자는 어민들과 마리나 개발 사업자가 협체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줄로 압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우선 우리의 그 근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생존을 위한 조선시대 500년간의 그런 세국 정책, 또 그 후로 사실은 그 개인이 바다를 접근하는 한은 그 후로도 100년간 또 우리가 세국주의 정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인드 속에는 600년간 바다는 위험한 것이고 바다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막 필요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3대 스포츠 이벤트를 올림픽, 월드컵, 또 아메리카스컵 요트레이스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두 가지는 벌써 금세기에 다 치렀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스포츠 이벤트인 아메리카스컵에 우리도 도전을 해서 도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아마 한 세대 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그 구상도 좀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또 우리 젊은이들의 기상을 세계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자연을 즐기면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바다를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분배하는 길이 요트 세일링이고 해양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5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블루 오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불을 창조하는 신천지를 말할 텐데요. 우리 울산은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건을 지닌 진화 해변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 귀 기울여서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서 진화 해변이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해보면서 UBC 특별 토론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은 누가 크리에이트 할 것인가? 크리에이트 위드 유 삼성증권. 멋있죠? 제인이에요. 이 아이 입을 땐 기분이 무지 좋아요. 제가 더 돋보이는 것 같거든요. 딱 너야. 좋은데? 사랑하면 점점 닮는다던데. 어때요 우리? Be my best. 뱅뱅. 내 잇몸이 뭐 한창 때는 아니죠. 자꾸 아프고 뭐 씹는 것도 힘들고. 요즘 잘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졌어요. 선택이 좋았죠.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인사돌 좋은 거 아시죠? 난 너무 이뻐.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오빠. 시작하세요. 12가지 비타민 관리. V12 비타민 워터. 프로밀. 드디어 CMA의 수익률을 넘어 뱅킹 서비스까지 더했다. 부자아빠 CMA 뱅킹 시대를 열다. 한국인의 통장 부자아빠 CMA. 한국투자. 세상에 윌이 25개나 팔렸대. 그만큼 위가 중요하니까. 근데 뭐 없나? 그래서 준비했어요. 윌 20개 돌파 기념 윌 러브 페스티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Thank you.